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관세 편지를 보내고 했던 건 다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 미운 걸까요? 중국만큼이나 한국과 일본이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리포트인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고가의 관세를 매기는 상품들, 예를 들면 철강, 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도 매긴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도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생산하는 거는 미국으로 가지도 않아요. 결국 한국과 일본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조금 들어가는 거라면 대만일 수 있는데, 대만은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철강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한국과 일본이 거의 동네북처럼 때려대고 있는데요. 그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들어서요, 부과한 관세 정책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대미 실효 관세율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 실효 관세율은요, 해당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한 총액 대비 실제 납부한 관세액 비율을 의미하고요, 관세 정책의 실질적인 압박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요, 지난달 27일 미국의 실효 관세율 모니터 보고서에서 이같이 측정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관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이나 일본이 자동차, 그다음 부품, 철관 등 트럼프가 매기는 고관세 품목 수출 비중이 높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반도체, 의약품, 가전, 원자재 등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피치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 모니터 보고서에서 2025년 미국 실효 관세율을 한국에 대해서는 15%, 일본에 대해서는 16.5%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14.8%, 14.9% 상승한 수치라는데요. 한국이 15%인데 그 전에 비해서 14.8%가 올랐다는 건 그전에는 0.2%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일본은 그전에는 한 1.6%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두 나라는 관세가 없다가 바로 생긴 겁니다. 특히 한국은요, 거의 진짜 서로 FTA를 통해서 관세가 없이 자유무역지대처럼 있다가 미국이 갑자기 뒤통수를 때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거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죠. 피치에서 나온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중국 아주 높게 올라가 있죠. 그다음에 40%씩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일본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올라가 있습니다. 참 저도 한국인으로서 동맹에게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좀 차차 고쳐질 가능성이 있고 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섭섭한 마음을 가눌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실효 관세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등 고관세 품목이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고요. 당연하겠죠. 현재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철강에는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 인상한 데 이어 가전제품 원자재로 쓰이는 철강에도 50%의 관세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또 미국은요, 8월 1일부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인 구리에 대해서도요, 50%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7월 말까지 협상을 하고 안 되면 나머지 반도체, 의약품,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25%를 매긴다라고 편지를 보냈고요. 그중에 반도체는 또 따로 정해서 이달 말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관세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18.7%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관세 시나리오가 반영된 국가별 실효 관세율은요, 중국이 37%, 대만이 22.1%, 아일랜드가 20.7%, 그리고 한국이 4위, 일본은 17.5%로 그 뒤를 잇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을 때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 다음인데 그것 플러스 더 고율이 부과됐을 때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대만은 이렇게 되는 게 아마 반도체 때문인 거는 맞고요. 아일랜드는 의약품 때문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의약품이 아일랜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소될 수 있는지 의문인데요. 지금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의 관세 인하를 우선적인 과제를 보고 이제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계속 말하는 거 있습니다.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두지만요,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 물러설 수 없다. 철강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 영국이랑 무역협정 체결한 거 보면 10%로 하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일부 쿼터를 줬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국이 거기서도 말을 했는데 영국이 수출하는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되면 일본도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중국이 아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집중되면서요. 이제 우리 동맹국들의 대미 수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맨날 동맹이 우리를 수탈한다. 때로는 적보다 동맹이 더 낫보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그 말에 최고 우선순위로 맞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늘 말을 잘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저 협상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좀 풀려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또 관세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익히 예상됐던 건데요. 그중에서 브라질의 50% 관세 폭탄을 때렸는데요. 그전에 브라질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타겟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10% 주겠다고 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왜냐하면 브라질은 미국의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브라질의 정치적 이유로 무려 50%의 고율 관세를 때리기로 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황당하죠. 경제적 이유로 관세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이유로 무슨 어떤 독재 정권이 됐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좌파 대통령인 룰라가 싫고 그 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보소나로,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그 보소나로를 향한 정치 탄압이 있다고 해서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50% 때린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미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으로 압박해가지고 더군다나 외부인 트럼프 대통령이 풀겠다고 나선 건데요. 사실 그 일반적인 정치적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나름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게 분명히 정치 탄압이고 나 때문에 보소나로도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편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브라질은 10에서 50%로 올랐고요. 필리핀은 기존 17%에서 20%로, 브루나이는 24에서 25%로 각각 인상됐고요. 반면 몰도바는 31%에서 25%로, 스리랑카는 44%에서 30%로, 이라크는 39%에서 30%로, 리비아는 31%에서 30%로 각각 조정됐다고 합니다. 이제 브라질에 보낸 서한을 보면요. 그 트럼프는 자이르 보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재판 중인 상황을 국제적인 불명예라고 표현하면서요. 해당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되고 마녀 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브라질 당국이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브라질에 대해서는요. 슈퍼 301조라고 부르죠.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보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재판을 받는 이유는요. 2022년 브라질 대선을 패배한 이후에 패배를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고 당시 쿠데타 얘기도 있고 이러면서 또 다른 것들과 엮이면서 재판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소나루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정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깨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소나루가 브라질 대통령으로 있을 때 백악관에 불러서 자기 티셔츠도 주고 정말 열대의 트럼프다 이러면서 굉장히 띄워줬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둘이 굉장히 맞는 게 있는데요. 반면에 룰라 대통령은요. 그동안 계속 달러에서 독립해야 된다. 탈달러가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에겐 황제가 필요 없다라고 공격하면서 계속 서로 등지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으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참 무서운 국제 질서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고요. 사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의 정치 상황을 가지고 아주 독재인 경우나 미얀마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서는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제재를 하고 하지만 한 개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그냥 정식으로 끼어들어서 이렇게 그것도 관세를 무기로 너희들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나오는 건 정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1기 당시 언론사 특파원으로 워싱턴에 있었는데 그때 보소나루 대통령이나 보소나루 대통령의 아들들이 나오는 회의 같은 데를 몇 번 참석해 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솔직히 저는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파가 아니라 극우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예를 들자면 내 아들이 동성애자라면 죽여버렸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저는 그 아들들이 하는 행사에 가서 너무 놀랐던 게
그런 자신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의 저주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대통령의 아들들도 사실상 굉장히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그 동양인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진짜 강하게 발언하는 일이 잘 없어서 그런진 몰라도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여러 문제가 있는 것들 불구하고 그런 보우소나로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표현하고 그 사람의 어떤 신원, 그다음에 다음 대선에 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척을 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트럼프가 이 관세를 가지고 또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관세 협상만 잘하고 뭘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면서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거기에 더해 자신의 정치적 비전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자신의 정치적 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관세를 매긴다는 거를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이 앞으로 인제 미국과 관세 협상이나 모든 걸 협상을 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변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현실적으로 가진 카드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 최대한 현명하게, 그리고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요,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은 바로 편지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우리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는 뭐 많이 과거부터 이슈가 됐는데, 예를 들자면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시절에 주고받은 편지도 뭐 거의 열 몇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서로 뭐 비밀로 하고 또 때로는 자기 트위터에 공개도 하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그것처럼 트럼프의 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이 편지인데, 한국, 일본에게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도 지난 7일 공식 편지로 발표됐고요. 이번에 브라질이나 이런 데 한다는 것도 그 편지를 자기가 트위터나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남긴 편지도 좋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1기 시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남긴 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소셜 미디어도 열심히 사용하고 뭐 틱톡도 쓰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손편지를 쓰던 시대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거친 언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소통 과정에서 전통적이고 격식을 갖춘 편지를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금박이 인쇄된 공식 문서 양식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 편지를 보면 이거 복붙이다, 복사해서 붙였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거의 바꾸지 않고 하다가 잘못해서 성별조차 잘못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금박과 자신의 서명이 포함된 편지 형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서명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힘이 있게 막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를 좀 뭐 약간 과시하고 싶으면서도 어떤 격식을 지키는 이런 거를 트럼프가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이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그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금색 문장과 푸른 잉크 서명이 담긴 그 서한을 받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은 모습을 보이면서요, 이런 편지는 나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카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도요, 핵협상과 관련된 서한을 중재인을 통해서 전달했고, 그 다음에 또 지난 2월에 첫 정상회담에서는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그냥 언쟁하라 쫓아냈지만, 그 이후에 젤렌스키가 보낸 화해의 편지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알듯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뭐 아름다운 편지다 해서 그냥 서로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 이런 뭐 비꼬는 듯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요, 지난 2월 첫 정상회담에서요, 찰스 3세 국왕의 친서를 트럼프에게 전달했는데, 트럼프는 그때 이제 취재인 앞에서 이 편지를 개봉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요, 1기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로의 편지 레터스 투 트럼프라는 서적을 책을 발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요, 김정은, 오프라 윈프리, 그다음에 왕세자 시절의 찰스 3세,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뭐 다이애나 왕세자비 등과 교환한 편지들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경영인으로 있을 때도
언론사, 정치인, 연예인들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고요. 이를 통해서 인맥을 구축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건 참 독특한 건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의 사람들 중에 좀 본인이 좀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서로 친해지고 싶으면 항상 손편지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뭐 한국에는 요즘엔 잘 없는 건데 손편지를 쓰고 크리스마스 카드나 명절 때 보내는 걸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편지를 적극적인 뭐 외교의 도구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생크션 랩이 수출에 대한 1:1 컨설팅을 서울경제진흥원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창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저희 링크 클릭해 주시면 저희 회사의 컨설팅 전문가 그리고 미국 변호사가 가서 직접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